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사망보험금입니다.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저희한테 2심에 대해서 진행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심 판결문하고요, 경과, 그리고 이 사건 개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냐, 그리고 고인의 예전의 과거력이라든지 사고 당시의 정황, 사고 이후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었는데요. 자, 이번 판결은요, 어떤 사고였냐면 추운 겨울에요, 야근을 하고 차에서 시동 켜놓고 문 잠가놓고 추우니까 당연히 히터를 틀었겠죠. 그리고 창문은 다 닫아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로 잠이 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잠이 들면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왜냐? 공기순환이 안 되고 히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지고 저산소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결과상에서도 타살의 흔적이 없고 자살 흔적도 없고 창문이 닫혀 있었고 히터가 켜져 있었다라고 해서 부검은 안 했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경찰이 이 사건 직후에 장례 절차에서 유족한테 혹시 부검을 원하냐 물어봤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잖아요. 당연히 타살 흔적 없고 자살 흔적 없으면 어느 누가 부검을 하겠습니까? 사망을 했는데 사망보험금이 얼마 있으니까 상해 사망보험금 청구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입증을 해야 되고 부검을 해야 된다, 그 슬픔에 젖어 있는 당시에 어떻게 부검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유족들도 부검에 대해서는 원치 않았고요.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사망 진단서가 발급이 되고요. 그때는 웬만하면은 사망의 원인이 기재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외부에서 사망을 한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가 아니라 사체 검안서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체를 검안하는 검안 의사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인 미상이라고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체 검안서에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요. 왜냐? 외상이 없었으니까 사인 미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뭐 어디 골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골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두부 손상에 의한 뭐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인 미상이 됐던 겁니다. 자, 고인의 보험을 보니까 상해 사망 보험금이 있었어요. 이 상해 사망 보험금 뭐냐? 손해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보험금입니다. 생명보험이야 일반 사망도 있고 재해 사망도 있지만, 보통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 특약을 넣지 않는 이상은 상해 사망이라는 거죠. 당연히 유족은 경찰에서 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당연히 산소 부족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해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보험금을 청구했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부지급했습니다. 왜? 상해라는 입증을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예요. 경찰이 추정한 대로 저산소성,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급성 심장 쇼크사 아니면 급성 심장사, 급성 심장마비, 심장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저산소로 사망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암으로 사망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진행했고요. 소송도 되게 빨리 끝났어요. 재판 2번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결국 1심을 패소를 했더라고요. 자, 1심 판결문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상해라고 주장했을 때는 꼭 보험 계약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 왜냐? 충분히 입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검이죠, 그 기회조차를 내가 버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상해의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당연히 이 질병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이 가능성마저 원고한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부검을 안 해서 입증을 못했다면 그 피해는 원고가 봐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대법원 판결 지대로 판결이 난 거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망을 했을 때 무조건 부검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부검을 안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상해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전체적인 의무기록이라든지 상황 1심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2심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 다른 증거, 새로운 증거, 상해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1심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게 부검을 했었다, 부검을 했었을 때 각종 수치들이 이거는 저산소에 의한 사망이다, 저산소성 사망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상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1심에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부검을 했을 때 급성 심장사다, 아니면은 부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원인을 전혀 못 밝혀냈다라고 한다면 부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상해 입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망하면 부검을 한다, 그것도 틀린 생각이고요. 무조건 부검을 안 해서 주의 정황이건 상해 아니냐라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 생각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상해 사망에 대한 개념,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내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